대국민 듣기 평가가 또 시작됐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도 워낙 우기기와 거짓말 많이 하니까 김영선 해줘라, 이것을 시민들이 해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비아냥이 대통령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비아냥이 아니고 저도 들어보니까 해줘라로 들려요? 너무 잡음이 많아가지고 잘 못 듣겠더라고요. 총님도 해줘라로 들리셨군요.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뒤에서 잡음이 들려. 모르겠어요. 역시 또 어느 자리 윤석열 정부의 총리 어느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이가 없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결국 AI가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챗 GPT도 알고 세상 모두가 아는데 압수수색도 해. 그런데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3개를 가지고 있다. 공수처장 핸드폰 몇 개 압수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김건희의 핸드폰이 의심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건 정말 실화입니다. 골프 치러 간 윤석열에게 진성준 의원이 살벌한 경고를 합니다. 경제, 안보 전반에 쏟아진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준비한다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제 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집권에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더니 그 1호 대비책이 골프 연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합니다. 트럼프 2.0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외교 균형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하자마자 골프 치러 간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드디어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선봉장으로 나선 건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내가 바로 그 두 글자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외쳤던 정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역엔 무려 10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조국 대표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동훈 역대급 논란이 터졌습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게시판에 가족들을 동원해서 대통령 부부 비방을 해왔다는데요. 장해찬 전 의원은 그들의 인격 모독과 상스러운 비난글 등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언어폭력을 대통령 부부에 퍼부었다라고 밝히며 한동훈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과 심각한 대립 중인 한동훈 대표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동훈은 침묵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전부터 쎄했다는 반응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며 검찰이 부르면 다 말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이 필요한 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록을 몇 개 찾아봤는데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하죠. 거침없는 성격의 이준석의 폭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사람 잘못 건드린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결국 전국 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전국에서도 교수와 연구진들이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가천대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 시국선언과 대자보가 이번 주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참여대학 리스트: 서울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가톨릭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경기도 아주대, 인천대, 전라도 전남대, 목포대, 충청도 충남대, 제주대. 끌어내리기 전에 알아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명태균이 김건희에 버림받았습니다. 구속 전 김건희에게 살려달라 연락했으나 일십을 당했다는데요. 명태균 씨가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도 보냈는데 답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구속당한 명태균은 창원교도소로 수감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받게 됩니다. 구속되면 다 폭로한다던 명태균은 김건희의 배신까지 당한 상황에 어떤 폭로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또한 검찰의 칼끝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속은 누구일까요? 누군지 알 것 같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희대 이 교수가 쓴 시국선언문이 전 국민을 울렸다.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입대를 앞둔 학생에게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했고 두 학기째 텅 비어있는 외과대학 강의실을 보고 있다. 군림하는 말은 한없이 무례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말은 오히려 국어사전을 바꾸자고 고집을 부린다.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발명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대통령으로서 국내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경희대 교수 및 연구자 226명 일동. 이는 경희대 교수의 시국선언문으로서 전 국민을 울린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담겨있는 가슴 벅찬 메시지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윤석열의 퇴진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너무나도 충격입니다. 국민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로 전 국민이 추모 중일 때 윤석열은 골프를 치러 갔다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한미군사훈련 기간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에 결국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나섰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장병들은 골프 금지되어 있는 기간에 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부천 대형 화재 같은 슬픔이 있을 때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이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거 있으면은 목숨 걸고 조언하세요. 리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죽어도 골프 치러 가는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원책에 뼈 때리는 한마디에 보수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표 보수 패널인 전원책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건데요. 4+1 계획을 하겠다. 2030이 믿습니까 이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속았는데 뭘 또 4+1 계획이야. 제일 첫 번째 계획이 의료 계획이라고 딱 내놓았는데,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 가보십시오. 제발 좀 가보시라. 지금 위암 환자들이 3기, 4기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고 있다. 내년 되면 다다.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겠다는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 수술 어떻게 할 거예요? 간암 수술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정권의 태연한 태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 대표가 보수 결집에 나서 결집 100번 해보십시오. 절대 권력 못 잡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나라 망한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준석의 칼춤이 시작됐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이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김건희 측근을 안 치려고 그놈의 경로를 또 했답니다. 대통령 당선이 저한테 걱정을 내면서 얘기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이제 들어보고 하니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바닥에 본인이 공천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상황인지가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당에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뻔뻔함에 도저히 못 참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실제 김건희 디올백 등장에 현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조인철 의원이 파우치라고 우기던 박장범의 면전에 들이밀어 버린 건데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만한 백이죠.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까지 루프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디올백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동전 지갑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면 거의 핸드백이에요. 이거를 거의 동전 지갑처럼 조그마한 파우치 정도로 폄하하려고 했던 그런 용도입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디올백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점잖던 조국 대표의 변한 모습에 현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을 석 달 안에 끝낸다고 화끈하게 발언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는데 권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권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두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파면입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추락하는 정권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석 달도 너무 길다. 석 달도 너무 길다. 장군 같은 조국의 외침에 소름이 돋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KBS 노조본부장의 충격적인 폭로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특별대담이 사실은 미니 다큐였다고 폭로해버린 건데요.
이에 한민수 의원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깜깜이로 진행되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사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대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제작했던 부서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부서 제작 부서였고 최초의 기획도 대담이 아니라 미니 다큐 형식으로 제작을 하는 걸로 최초 기획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그러면 접근 자체가 대통령 윤석열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한 거군요.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있고 안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나왔는데도 KBS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줍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의 개가 된 KBS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충격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박근혜 국정농단 시절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경북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179명이 청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말씀을 무서워하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들 말은 듣지 않으면서 모사꾼이나 사이비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는 대통령.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물러나야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교수 시국선언이 나온 건 안동대와 대구대에 이어 경북대가 3번째입니다. 보수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편은 없습니다. 윤석열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김건희가 떨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명리학자에게 다짜고짜 저 간방 가나요? 라고 물었다고 노종면 의원이 폭로한 건데요. 또 먼저 전화를 걸거나 또는 문자를 보내서 안녕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6글자만 보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네. 저 감옥 가나요? 이렇게 6글자? 좀 달라요. 감방 가나요? 명리학자께서도 인정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분 이외에도 역술인 내지는 명리학자로 불리는 분들과 다수와 교류를 해왔다. 그런데 정 여사는 대선 전에 이미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도사들과의 대화를 즐긴다고 얘기했어요.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주술적인 무속적인 측면에 관심이 크다라는 점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김건희 감방 가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건희가 개거품을 물 결정적인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명태균이 윤한홍의 비서실장 임명을 막자 김건희가 화들짝 놀라 윤석열한테 연락해 취소시켰다는 소식인데요. 제2의 최순실은 명태균이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과거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윤한홍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을 막았다는 겁니다. 다 못하더라고. 윤석열이 비서실장 안 돼요. 옆에서 양손이 못했어요. 안 돼요. 바로 신랑 전화갖고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나도 그래 알아. 윤한홍 있으면 잘했어. 그래서 나가사 우리 말이라고 장관도 전화하지 마. 장관 전화하면 모르지. 그 다음에 미안하다. 쪽팔려서 못 듣겠네요.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내용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 한 번씩 부탁드려요. 기자들에게 찍힌 카톡 메시지에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의 얄팍한 전략이 들통난 건데요.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이래서 자료도 안 주고 전략입니까? 박장범 후보자. 이거 후보자 전략입니까? 아니 제가 받은 이틀 동안 받은 끝나고 나서 조언은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제발 말 좀 줄여라 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줄이라 그래요? 저 용산에서 줄이라고 연락 왔어요. 인사청문단 직원이 김성주 야당 반장에게 그냥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찍힌 거예요. 인사청문단 직원. 몇 명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4명이고요. 네, 밖에 또 있습니까? 밖에 또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 지금 왜 이러세요? 답변 안 하기 전략입니까? 한심한 박장범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윤석열이 뒷목 잡을 일이 터졌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표해버린 것인데요. 아 원통한 지고, 아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 피 끓는 전문은 시일야 방송 대국의 일부입니다. 1905년 바로 오늘 방송신문 장지연 슈필이 쓴 글입니다. 120년을 뛰어넘어 시일야 방송 대국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토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겁니다. 오늘 공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초안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무도 조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탄핵 선봉장 조국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MBC 앵커가 방송 중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윤석열의 역대급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기자회견하는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듯 보여도 사실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거죠. 그런데 다들 궁금해하는 점을 묻는 걸 두고 무례하다며 태도 시정을 운운하는 걸 보면 그날도 지금도 진짜 무례한 건 누구일까요? 당연한 의문을 품는 국민과 대신 묻는 기자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제대로 폭발한 MBC 앵커의 발언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윤석열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이 방송 중 갑자기 국민의 대신 사과를 하며 윤석열을 까버린 건데요. 희망회를 많이 돌렸는데요. 근데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저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신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 대통령은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기자 질문에 대해서도 내 본뜻은 그게 아닌데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명태균하고 얘기할 때 공천관련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해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다 떠나고 김건희만 남은 윤석열을 집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최민희 같은 역대급 외교 참사 영상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만 홀로 묶여 있는데요. 더 문제는 저 태극기 보십시오. 저 태극기가 차량용에 달릴 태극기입니까? 이거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랬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페루 국기도 없고, 그 다음에 태극기는 저거 보니까 저 술이 달려 있잖아요. 술 달린 거를 이렇게 의전용 차량에 달지 않죠. 이거는 보통 사무실에 꽂혀 있었던 거를 빼가서 저 묶은 거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멍성하게 누가 급히 단 것 같아요. 이거 대한민국 방송에 제가 검색해 본 거는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요? 이 내용 널리 알려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따라 노무현 대통령님이 너무나도 그립다면 댓글로 대통령님을 기억해주세요. 거들먹거리던 골목대장과 그 쫄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의 한마디에 윤석열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박정훈 대령을 위해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선 건데요. 왜 이곳에 박정훈 대령이 서 있어야 합니까?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박 대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동안 윤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을 9차례나 발의했습니다. 배우자와 권력을 지키려고 경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떠들어대다가 정작 본회의에 오르자 꼬리를 감춥니다. 거들먹거리던 골목대장과 그 쫄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최혜병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아픔을 안고 박정훈 대령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진실을 지키려 했던 그를 우리 모두가 같이 지킵시다. 박정훈 대령 옆에 있는 조국 대표가 너무 든든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당이 바로 그 이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적 있습니다. JTBC 앵커가 난도질 당한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며 윤석열의 살벌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 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주라는 녹취, 얘기한 적 없다는 답변,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는 반문, 전국민 듣기 평가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공천 주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바로 그 이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탈출한 적 있습니다. 억울하게 난도질 당한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을 봐서라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국민 세금이 질질 새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실 예산을 무려 500억 늘리려다 딱 걸린 건데요. 대통령실과 경호처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2,431억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했던 1,926억 대비해서 26% 무려 506억이 늘었거든요. 이게 대통령실 슬림합니까? 그동안에 이제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물가가 26%로 오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석 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이 네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습니까? 제 공약을 완전히 어기셨거든요. 이러면 또 국민들께 공약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든지 제대로 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매번 그냥 슬슬쩍 넘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다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 도둑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다면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또 한 번 정권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결심. 김건희 특검법만 나오면 도망치는 국민의힘 뒤통수에 용해인 의원이 역대급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선택하는 대신에 또 한 번 정권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결심. 오늘 이 순간 본회의장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끌어내리라는 거대한 민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대통령 부부 방탄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오늘 결정의 의미를 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망만 치는 국힘이 너무 한심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역대급 콩가루 집안입니다. 국힘이 한동훈 게시판 논란에 김민 전 의원이 결국 기자들 앞에서 공개 내부 총질을 해버린 건데요.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 당헌 게시판에 대해서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한심한 국힘도 이제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했다고 주장했던 이 명 씨의 휴대폰 실제로 아직 어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집니다. 독방에서 썩어가던 명태균이 전화기 줄 테니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검찰에 빌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폐기했다고 주장했던 이 명 씨의 휴대폰 실제로 아직 어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조사를 받을 당시 명 씨는 이 전화기를 줄 테니 나를 좀 살려달라, 내가 구속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 자신의 변호인단한테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로 협상해서 가족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대선 시기 명 씨가 썼던 전화기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은 이 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 씨 주변인들을 추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 뒤통수 맞는 게 지난 2년간 벌써 몇 번째입니까? 윤석열이 일본에 또 뒤통수 맞았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대가로 약속한 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나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도 못하고 있자 김종대 전 의원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뭐 뒤통수 맞는 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처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외교부는 일본한테 뭐 가가지고 이것저것 양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물 먹는 스타일에 이 뒤통수 맞는 게 지난 2년간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나는. 이게 외교 참사라 그랬는데 뭔 참사가 뭐 이렇게 연이어 이어지니까 뭐 핵 오염수 방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군함도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독도 영토 논쟁은 또 어떻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가 뭐 제대로 대응한 적이 있습니까? 아예 일상이 돼버렸어요. 윤석열 나라 팔아먹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게 줄리의 그림자? 저는 이게 왜 유해도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역대급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아동도서인 줄리의 그림자가 유해도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청문회장을 뒤집어 놓은 건데요. 이게 줄리의 그림자? 저는 이게 왜 유해도서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금방 읽어봤는데요. 제목이 이래서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유해도서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거 코미디거든요. 만약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지 않았으면 이거 그냥 묻혀서 넘어갔을 겁니다. 줄리의 그림자는 아동도서로 고정관념에 대한 평범한 책입니다. 애들 책까지 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전문가 홍사카유지 교수의 폭탄 발언에 현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고 밀정까지 있다고 폭로한 건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병준하고 이루진의 관계,
그런 비슷한 조직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위심되는 정도로 네. 진위를 좀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실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제 정보에 위하면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본 극우의 입장 사이에 있는 어떤 인물들이 있다. 있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얘기하는 밀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이 내용 널리 알려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과 달리 일본에 당당히 맞서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고 설득한 적취를 확보했습니다. 윤석열이 개발작할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태균이 단일화를 거부하는 윤석열을 욕하고 다닌 건데요. 안철수하고 지금 윤석열이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돌리면 윤석열이가 이기죠. 네네. 윤석열이가 단일화 안 할라 하네. 단일화 안 한다고 이긴다고. 사람이 돌았네. 안철수가 얻는 그 표만 계산하고 있는 머리가 짱구 들이라 소리가 짱구 들이라. 명태균한테 욕 먹고 다니는 윤석열이 한심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피투성이가 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한덕수가 울기 직전입니다. 일본이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사도 광산에 조선인을 비하하는 문구를 써놓은 것이 알려지자 급기야 일본 편을 들어버린 건데요. 반도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매우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폄하 비하 발언 아닙니까? 그럼 이 내용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분노하죠. 그러면 왜 항의 안 하셨어요? 분노하죠.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 등재될 때 반대 의견 한마디만 하셨어도 등재 안 됐습니다.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일본 편을 드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정말 개난장판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고모가 한동훈 욕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 해섭이라고 하는 분인데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혹시 정말로 사실인 네, 것처럼 단정을 해요. 단정해서 네, 그래놓고 그러셨군요.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거 가지고 김건희 여사 고모가 뭐 이런 식의 저주를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한동훈 장모의 김건희 고모까지 나왔습니다. 둘 중 누가 이길 것 같나요?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이 2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의 한마디에 100분 토론 현장이 뒤집어졌습니다. 방청중 참다 못해 윤석열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한방에 밝혀버린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심 유죄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 후보자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되어서 손해만 봤다고 했고 기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 자료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의 수익이 2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의혹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깨어있는 멋진 대학생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국민 세금이 질질 새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퇴임하고 지내 사저에 국민 혈세 무려 140억이 들어간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진해결에 사저 경호시설을 신축하는데 14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2배가 넘는데 대통령실은 서울 수도권 부지를 감안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3년간 13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 67억 원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있습니다. 이 내용 널리 알려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중요한 건 거는 전화기가 아니라 쓰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이 뒷목 잡을 일이 터졌습니다. 대표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결국 참다 못해 윤석열을 손절한 건데요. 민심의 기합계는 안 보면서 국정성과는 전국 146개 전광판에 띄워 국민더러 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국정쇄신도 느긋합니다. 인적 쇄신은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해외 수강에 불참한 것쯤입니다. 그나마 대통령 부부가 여태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소통 시스템의 변화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거는 전화기가 아니라 쓰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일보도 손절한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모교에게도 손절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대학 서울대학교 윤석열 퇴진 촉구.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우리 서울대 교수 연구자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합니다.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데자부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 다반사처럼 되어 국민이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마주한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뻔뻔한 얼굴과 그들이 내뱉는 궤변뿐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입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습니다. 대통령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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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낸 교수님들을 응원한다면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세요. 왜 농민들만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울분이 섞인 한마디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참다 못한 정청래가 농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속내를 까발린 건데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장관님께서 입고 있는 그 옷 있잖아요. 20년 전에 얼마였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올랐죠? 쌀값은 몇십 년째 그대로예요. 쌀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요. 왜 농민들만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 번이라도 찬성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애정을 갖고 농민들의 눈물을 한번 닦아드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농민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죽어가는 농민을 무시하는 추악한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근데 여사 당신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지지율 폭락의 집구석이 난장판이랍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게 다 김건희 탓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여사가 뭐 한두 달 전에 혼절을 한 적이 있어요, 관제에서. 관제에서요? 네, 쓰러졌었다는 거예요. 쓰러진 척 한지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 딱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너무 잘해. 근데 제가 이제 국수의 관계자한테 그건 맞다, 혼절. 그런데 예전 같으면 대통령님이 난리가 나서 우리 여사를 이렇게 혼절시키는 이 반국가 세력 이렇게 될 건데 별 동요가 없었대요. 제가 국정 운영을 사대객 엄청 힘쏟았는데 여사 당신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인기 떨어지고 요런 건데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사실은 여사 의혹 때문에 대통령의 총체적 무능이 지금 잠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여사 의혹 치워야 의료 대란 만들었죠. 맞아. 경제 위기죠. 와, 요걸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 대통령은 지금 판단을 여사 때문에 때가 잘하게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여사 의혹부터 빨리 해야 우리가 정말 진짜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지, 맞아. 편하게 부부싸움하게 당장 집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왜 여사님이 정책 간담회에 있습니까? 청문회 현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유정 의원이 결국 김건희의 국정 개입에 대한 확실한 정황을 밝혀낸 건데요. 정책 간담회란 표현을 쓰셨어요? 정책 간담회에 여사님이 왜 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정책 간담회에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영부인이 정책 간담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 옵니까?
제 남편이 그럼 제가 여기 대신에 와서 정책 간담회 하는데 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통 공연에 대한 기획 및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왜 여사님한테 전달하냐고요? 제가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저도 옆에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물을게요. 왜 여사님이 정책 간담회에 있습니까?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 충격적인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 한 번씩 부탁드려요. 천주교 사제 1466명의 시국선 업무는 절규에 가깝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윤석열 씨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거짓에, 어둠의 폭력에, 분열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인에게 넘겨준 허수아비, 꼭두각시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리에 기도하지만 쉬지 않고 나라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망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니다. 천주교 사제 1466명 일동. 천주교까지 분노하게 한 윤석열의 퇴진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겠죠. 소환 조사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의 호랑이 한민수 의원의 속이 뻥 뚫리는 연설에 국힘이 벙쪘다는데요. 왜 우리 국민들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 뉴스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영부인 김건희가 이런저런 일에 다 관여했다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주가 조작에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겠죠. 소환 조사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사도 않습니다. 수사도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검찰에도 경고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당신들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입니다. 속 시원한 민주당 한민수 의원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